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수입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어쩌면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난함을, 자신이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을 보고 지낸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기죠. 뭐 보통의 사람들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워합니다. 근데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은 중고거래를 힘들어합니다. 왜냐? 중고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배운 적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죠.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가난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중고물품을 안 쓰려고 한답니다. 사회가 가난함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새 것을 사려고 하고 좀 더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좀 더 많은 비용들을 들이는지도 모르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편견, 중압감,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안 들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들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들, 내가 가난하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그들을 좀 더 위축되게 하고 그들을 더 소외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러니까 도와줘, 이러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 가난해. 멸시해도 되는 사람,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 대개 못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월세 거지, 전세 거지, 이렇게 낙인 찍고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깔아놓으려는 것 같은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 거죠. 씁쓸하죠. 충격적이죠. 사회에서 시작하는 출발선부터 저 뒤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더 그렇게 안 보이려고 더 가시하고 드러내고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 같은 거죠. 또 때로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경제적인 약자, 저소득층에서 태어난 이들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업소,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자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많이 이용당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제대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가난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이들은 보통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부담과 짐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꺼리는 일, 불편한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자신의 성을 팔든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든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참 씁쓸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숨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되게 배척하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고 또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죠. 젊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내몰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는 생각보다 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평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또한 녹록지 않죠. 가난하고 힘들고 뭐 가출하고 그렇게 삐끗해 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사는 아이들, 그들이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시작하면서부터 뺏기는 거죠. 씁쓸하죠. 충격이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렵죠. 우리 눈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실제로 있죠. 많죠.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안 보일 뿐인 거죠. 의외로 안 보려고 하죠. 지금은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죠. 가난한 아이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집이 넓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중산층 자녀들은 학교를 못 가도 인터넷 강의도 있고 비대면 강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죠. 근데 빈곤한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갈 곳이 없죠. 이미 그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고 가난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도 되게 적죠. 결핍되고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그들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삶의 격차가 점점 더 쌓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그 격차를 개인이 해소해 나가기는 극복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개인이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주경야독해서 서울법대 가고 변호사 되고 외관이 되는 시대는 이제 가버렸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네 삶이 더 팍팍해지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죠. 안 보려고 하죠. 뭐 언론의 뉴스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0억 벌었어요, 20억 벌었어요,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죠.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가난, 나의 이 불편함, 나의 어려움을 안 들키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들보다 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그들이 힘을 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우리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뭐 고립되어 있고 외로워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같이 연대하고 같이 고민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페미니스트니 아니면 뭐 여성주의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맞니 틀리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고요. 그보다 되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좀 그래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자신의 삶을 좀 더 고민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처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하고 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좀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탄탄해져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그런 식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개개인들에게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의 잘못으로 얘기하면서 각자 도생으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희망이 있다라는 걸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